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갈매중 친구들, 구주입의 팀장 정춘호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2차 지필고사, 기말고사 보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지난번 때처럼 이번 시험이 또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여름학기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험 분석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 총 24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특이하게도 2차 함수가 15문항으로 비중이 꽤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용 문항이 총 7문항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 그리고 계산력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지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바라보면 2차 함수가 15문제가 마지막에 연달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가운데에 2차 함수식 구하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좀 시험지 체감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활용이 다음과 같이 방정식 3개, 함수 4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방정식의 활용은 매우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활용은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거고, 다만 2차 함수 활용이 낯선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 준비가 좀 덜 된 친구들은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차 함수 활용 요 4문항을 선생님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21번 문항은 구주입의 내신 교재에 실려 있기 때문에 구주입의 친구들은 편하게 풀었을 건데, 아마 이 문제를 시험 당일날 봤던 친구들은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운데에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이 문제의 관건인데, 구주입의 교재에 이렇게 똑같이 실려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2번 문항도 표면상으로는 정말 매우 대표적이고 많이 만났던 문제인데, 그동안은 그냥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출제가 됐다면, 갈매중에서는 이제 도형의 넓이를 주고 반대로 2차 함수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간다면,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가 색칠한 영역을 좀 변형을 줍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색칠된 부분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 이것을 이용해서 각 좌표를 구한다면 이제 2차 함수식 구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 친구들이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3번 문항은 이제 사다리꼴 문항입니다. 그래프의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특이하게 보통은 이제 2차 함수식을 주고 그 다음에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 22번하고 똑같이 이제 도형의 둘레를 줍니다. 도형의 둘레를 주고 이제 반대로 2차 함수의 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한번 간단히 본다면, 지금 점 C의 좌표가 12,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아랫변 BC의 길이와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윗변의 길이까지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에 의해서 이 도형은 자명하게 등변사다리꼴입니다. 그래서 평행하지 않는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선을 내린 후에 CD의 길이가 10이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면 DH의 길이가 8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 C의 좌표와 점 D, 그 다음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점 B의 좌표까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요 2차 함수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y좌표 값도 다음과 같이 3분의 32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주어진 조건들은 어떻게 보면 맨날 만나던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구하라는 게 조금 달라서 당황은 했겠지만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번 문항은 폭죽 2개를 시간차를 두고 터트리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우리 구주입의 내신 교재에 실려 있었고, 선생님이 직보 이제 시험 전날에 나눠준 프린트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이제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처음 본 친구들은, 미리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 때 정말 어려웠을 거고, 다만 미리 풀고 들어간 친구들은 이 마지막 문제까지도 편하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좀 드린다면, 갈매중 선생님이 이제 시험을 좀 쉽게 내겠다라고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셨고, 쉽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는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네 문제에 조금 변수를 주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새로운 이제 문항들을 만날 수 있게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고생하시면서 출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함수 식 구하는 문제가 중간에 5개가 껴져 있을 정도로 시험지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냉정하게 오답은 2개 이하로 나오는 게 이제 맞지 않았나. 그래서 본인이 혹시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불구하고 오답 개수가 3개 내지 4개까지 나왔다면 좀 다시 공부하는 방법을 되돌아보는 법도 선생님이 권장을 드리고요. 성질의 활용, 어떠한 그래프의 대칭성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문제보다는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지난 중간고사 그리고 작년 2학기 지필고사 때부터 좀 그런 문제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 갈매중의 특색으로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갈매중 친구들은 좀 복잡한 계산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기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다가오는 마지막 여름학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그리고 2학기 때 만나는 삼각비 통계, 지필고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름학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지필고사가 오답 개수가 한 3개 내지 4개까지 나온 친구들은 분명히 이 3학년 1학기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3학년 2학기 과정을 생략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는 확률과 통계의 기본 베이스가 3학년 2학기 때 공부하는 통계 단원인데, 이 부분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후회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매중 친구들 절대로 3학년 2학기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를 조금 덜 한 상황이라면 꼼꼼하게 공부를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선행을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정말로 많이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이번 여름학기 때 여러분들 좀 시간 1분 1분 하나가 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선행학습이 가능하다면 선행학습에 조금 몰두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지필고사입니다. 도형 단원의 특성상 교과서의 출제 비율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 뜻은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했던 도형들은 항상 시험지에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시면서 도형들을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삼각비와 단원의 특성과 그 다음에 그 단원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학습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이제 낯선 도형이 나와도 여러분들 힘들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 선생님이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단원은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의 베이스입니다. 이 부분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계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귀찮아하고 어차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갈매중은 복잡한 계산을 너가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그래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학기 지필고사 통계가 갈매중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계산이 좀 많이 길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만약에 통계가 진짜로 어렵게 나왔다면 나중에 좋아요 한번 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학년 2학기 학살 일정도 1학기에 비해서 짧습니다.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1차 지필고사를 보고 그리고 나서 5주, 6주 뒤에 2차 지필고사를 바로 봅니다. 그리고 지필고사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수행평가까지 끊임없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어디 진학하지 고민도 많을 거고 원서도 써야 되고 하니까 정말로 예민해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인데 아직도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티를 못 벗어내고 여름방학 때 놀 생각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조금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고 좀 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여름학기, 특히 여름방학 3주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그 부분을 좀 휴식보다는 3학년 2학기 엄청 바쁘니까 내가 여름방학 때 미리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름방학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비고1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중3은 좀 벗어놓고 예비고1의 타이틀을 들고 이제 생활을 하실 텐데 선행학습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하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아직 내가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지 않았고 이제 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막해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친구들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우리 구주입에는 공통수학을 이제 시작하려는 친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3학년 2학기 과정도 나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라는 친구들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이제 구주입의 문을 두드려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반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매증 친구들 시험 보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2학기 때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